기존의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 몸에 NK세포라고 하는 걸 갖다 활성화시켜서 항암 면역 증강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보다도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면서 몸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앞타민C는 당연히 비타민C보다 그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상하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약 120분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타민C를 복용을 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이 피를 한 30ml 정도 뽑아가지고 저희 연구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NK세포만 딱 분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120분 중에는 절반은 가짜 약을 드린 분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플라세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절반은 진짜 앞타민C를 드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연구는 임상을 하는 의사도 모르고요. 환자는 당연히 모르죠. 환자가 아니라 일반인이죠. 일반인은 당연히 모르고 분석하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그걸 알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더니 위약을 준 분에 비해서 앞타민C를 준 그런 그룹에서 현저하게 NK세포의 활성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하는,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일반 웰리스에서도 그렇고, 바노바기 웰리스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서도 NK 기능 검사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NK세포가 내는 항암 물질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넥스모스와 그 임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했던 거에는 제가 뭐를 추가했냐면 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를 하면 세포 외에 나머지 세포 외 성분들 거기에서 당연히 그 NK세포 활성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 측정은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당연히 앞타민C를 복용한 분들이 월등하게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를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암세포하고 같이 얘를 반응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약을 드신 분들, 가짜 약을 드신 분들 대비 앞타민C를 드신 분들의 암세포에 대한 항암 효능, 직접적인 세포 독성 효능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막 한 5배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2주, 4주 복용을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개별 인정형을 진행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 인정형을 위해서 또 연구가 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뭘 요구하냐면, 그래, 결과를 보니까 이거 NK세포 기능 올리는 거 충분히 인정돼. 근데 어떻게 올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전 연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전 연구는 저희가 어떤 모델을 대상으로 했냐면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섬유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조직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진단받은 지 빠르면 3년, 길어야 5년밖에 못 사는 그런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에요. 불치성이죠, 불치성.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닌텐도닙이라고 하는 항섬유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막는 방법이 있거나 산소를 공급해서 호흡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호흡을 좀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거나 마지막은 이제 폐이식이죠. 근데 폐이식은 누가 죽어야지 주는 거지 내 폐를 한쪽 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는 질환이라서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앞타민C를 한번 투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연구가 그 시점에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인정에서 기전 갖고 오라니까 이 연구 결과에서 기전까지 찾아보지 뭐 해가지고 그 기전을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섬유증 한번 진행이 되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희한하게도요, 폐섬유증을 막음과 동시에 진행된 폐섬유증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효과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동물에서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임상을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 치지 마라. 그거는 이미 불가역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앞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는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다. 근데 그 동물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사람하고 생리학적 환경이 똑같은 비타민C를 못 만드는 글로노카웃 마우스에서 한 효과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가 아니고 기초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그 논문들이 학술적으로 검증이 돼서 이제 SC 학술지에 게재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다 믿으셔도 돼요. 기전에 대한 걸 봤더니 재밌게도 앞타민C가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앞타민C를 흡수하는 그런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를 SVCT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 2가 있는데 SVCT2의 발현을 쫙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 안으로 비타민C를 쭉 들어가게 해줍니다. 쫙 들어가는데 그 기전이 뭔가 봤더니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앞타머의 그 기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앞타민C가 들어가면 몸속에서 앞타머와 비타민C는 분리가 돼요. 그러면 그 앞타머는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앞타머는 DNA 쪼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세포 안에는 우리 몸의 DNA는 이중가닥인데요. 앞타머는 단일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또는 몸속에 단일가닥 DNA가 돌아다닌다? 이거 무슨 밖에서 바이러스 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무슨 세포가 죽어서 이거 찌끄러기 아니야? 이래갖고 면역세포가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잡아먹으면 그게 들어가서 면역세포 안에 있는 수용체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수용체 표면에 있지만 그 DNA 수용체는 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니까 CT2가 쫙 올라가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던 비타민C가 안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난치성 질환인 폐섬유증에도 효과가 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앞타민C를 가지고 한 실험은 뭐냐면요. 아토피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로노카운 마우스, 비타민C 못 만드는 마우스에 털을 깎고 거기에다가 진먼지 진드기 그거를 패치로 딱 붙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 4일 지나면 거기가 이제 아토피처럼 비슷하게 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앞타민C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조군이 필요하겠죠. 대조군은 스테로이드 연고예요. 근데 스테로이드 연고는 많이 바르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은 새로운 신약은요. 원래 나왔던 약보다 효과가 좋아야지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타민C는 그 스테로이드 연고하고 효능이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아토피성, 어떤 염증성 이런 어떤 특징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전이 뭔가까지도 다 밝혀내서 그것도 학술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섬유증에 대한 논문, 이 논문들은 거의 다 임팩트 팩터가 다 5 이상인 논문, 굉장히 지금 좋은 논문에 실렸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또 제 자랑을 하자면 금년 7월에 세계 면역학회 연차총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논문을 보고 저한테 초청 연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오스트리아 구경을 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앞타민C에 대한 논문들이나 관심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질병을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있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있어요. 근데 완치가 어려운 질병들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파킨슨이나 치매는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은 진행을 막거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기 위한 연구들을 김현정 교수나 김윤성 교수가 주로 하는데 이게 보니까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환에 아주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파킨슨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물질들의 생성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생성이 되더라도 그것이 질병으로 가는 걸 억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뇌는요 BBB라고 해서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뇌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그래서 필터에서 뇌에 필요한 것만 들어가게 하지 필요 없는 건 다 걸러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뇌가 필요한 거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거여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앞타민C는 뇌를 통과합니다. 뇌를 통과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에 있어서도 앞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바로 앞타민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